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31강 경제특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지난 국회에서 12월 3일 날 통과되었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그 제정 목적은요, 국민의 그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그런 감염병의 발생과 어떤 유행을 방지하고요, 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 감염병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제1군 감염병이 있고요, 또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제5군 감염병이 있는데요. 제1군 감염병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과 그 다음에 그 A형 간염이라고 있죠, 여러분. A형 간염. 이런 것들이 제1군 감염병이 되겠고요. 제2군 감염병은 홍역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B형 간염도 있고요. B형 간염. 그리고 일본 뇌염이 있어, 일본 뇌염. 이런 것들은 제2군 감염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군 감염병은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결핵 환자들 있죠. 결핵 환자들은 3군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군 감염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 있죠. 중증 그 2002년도에 왔던 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스라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게 사스입니다. 사스. 이 사스가요, 200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2년도 중국 광동 지역에서 발병했던 것이 바로 사스가 되겠는데, 이 사스는요, 그 발병 과정이 어디에서 오지요? 박쥐라는 동물에서 사양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것이 바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2002년도에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종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종에 그 지난 5월 달에 왔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리스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메르스죠.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메르스는 역시 4종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종 감염병은 그 이런 것들이죠. 기생충에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감염되는 것들이 제 5종인데, 지난 2002년도에 왔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하고 지난 5월 달에 왔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것들은 바로 제 4종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들이 많이 개정됐죠. 그런데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안들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6건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그러면 한 건당 대표 발의되면은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26건이 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대표 발의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가 발의에 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26건이 대표 발의했고요. 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은요, 부처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질병정책과가 되겠는데, 이번에 이러한 메르스 때문에 국내의 경제적인 사정도 상당히 악화되고 부작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 발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요, 이게 박쥐에서 말이죠. 박쥐에서 낙타로 전염돼 가지고 낙타에서 바로 사람으로 전염된 거죠. 중동 지역에 있는 중동에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래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말이죠,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38명의 사망자가 생겼죠. 그리고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었죠. 특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공포로 다가왔고, 메르스가 국내로 유입된 후 대규모 전파돼 가지고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 체계와 부실한 의료 체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바, 이렇게 국회에서 지난 12월 3일 날 대폭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그러한 국가는 감염병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결과적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병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감염이 돼 가지고 회사를 출근할 수 없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이런 게 있었죠.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로기준법 60조 규정에 의해서 연차 유급 휴가 이외에도 그러한 그 사원들이, 근로자가 입원을 하거나 격리기간 동안에도 유급 휴가를,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하도록 이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로 법이 신설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군에서 5군까지가 있는데, 주로 전염이, 그 감염병이 중요한 건 몇 종입니까? 4군 감염병이 되겠죠. 자, 신설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조의 2입니다. 8조의 2에는 감염병 병원입니다. 감염병 병원. 국가는, 자, 이런 감염병 병원을 국가는 지정 설립하거나 운영을 해야 된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 예방, 전문가의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 그리고 감염병 연구병원 등을 설립한다. 그러니까 감염병 병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전문병원과, 그죠?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20조 2 시신의 장사 방법 등입니다.
이 장사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그러한 시신들은 어떻게 장사를 치를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일항에 따라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3조에 2가 있는데요.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법이 새롭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1조입니다. 41조의 2는 사업주의 협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입원 치료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51조입니다. 51조에는 소득 의무가 있죠. 소득 의무가 있는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취, 위생, 해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가 되느냐? 당연히 공동주택 또는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들은 무조건 소독을 실시해서 쥐라든가 이생해충 등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소독을 시행령 24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 여러분 시행령 24조에 보시게 되면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소독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그러면 이러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입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는요, 객실수가 20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적객업은 연면적이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것은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0평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이런 경우는 다 소독을 해야 되겠고요. 4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도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집단급식소,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집단 급식소도 소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기숙사, 역시 기숙사 같은 것도 소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합숙소 같은 경우입니다. 합숙소는 50명 이상을 수용해야 됩니다. 합숙소는 50명 이상을 수용해야 된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합숙소도 소독을 해야 되고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객석수가 300석 이상입니다. 객석수가 300명 이상인 곳은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대학에도 당연히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원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 용도의 건물이 있죠. 근린시설, 근린상가라든가 근린시설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같은 거 있죠. 빌딩, 근린상가라든가 근린시설은 빌딩 같은 것은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50명 이상이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50명 이상 수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독을 해야 할 시설에서 소독을 하지 않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